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 기세우는 최질환 의사 장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은밀하게 고민하는 주제, 바로 정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정액량이 부쩍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늘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솔직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정액량을 늘리는 현실적인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이지만 문제없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액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 둘째는 생활 습관과 건강 문제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정액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체액이 줄어들듯이 고환의 정자 및 남성 호르몬 생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중후반부터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기력 저하와 함께 정액량 감소가 동반되는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엔진 오일이 줄어들고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 몸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죠. 전립선 기능 저하 또한 정액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문제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잦은 자위 행위입니다. 물론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잦은 자위는 정액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정액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액을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자주 배출하게 되면 몸이 미처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잦은 자위는 프롤락틴 호르몬 수치를 높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정자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 감소도 중요한 원인인데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오르가즘의 강도까지 약해져 정액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면 물이 적게 나오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 전립선 문제도 정액량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심지어 전립선 수술까지도 정액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정액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정 관련 신경이 손상되거나 전립선액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역행성 사정이라는 다소 생소한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사정 시 정액이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것인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이나 방광 수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 복용도 정액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같은 약물들이 그러한데요. 혹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은 모두 정액량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정자수를 줄이고 정자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BMI가 높아질수록 정액량, 정자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공장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불량품이 나오거나 생산량이 줄어들듯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정액의 양과 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병, 신경손상, 골반 장기 수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액량을 다시 풍성하게 늘리는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부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정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정액의 약 9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액량을 늘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23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정액 생산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정액 생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먼저,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 굴, 쇠고기, 콩류 등을 많이 드세요. 아연은 정자 생성과 전립선 기능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해산물, 계란 등은 정액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제도 중요합니다. 오렌지, 딸기, 키위, 피망 등은 정액 건강을 돕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연어, 고등어, 아마씨 등은 정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L-아르기닌은 정액량 증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굴, 장어, 콩, 아몬드, 닭고기, 돼지고기 등심, 땅콩, 우유, 치즈, 요거트, 계란, 옥수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L-아르기닌은 정자 생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발기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정자를 보호하고 질을 향상시키며 바나나의 브로멜린 효소는 남성 생식 기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성기능을 강화해주고 호두의 풍부한 셀레늄은 정자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정액 생산 공장이 더욱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아르기닌은 물론 L-라이신, L-카르니틴 같은 아미노산도 사정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과 전립선 기능에 필수적이며 마카는 정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시틴은 소변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임을 잊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기본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불 조절을 못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 정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활력 넘치는 몸을 만드는 것이죠. 둘째, 금연 및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정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정액량 감소는 물론 정자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정액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다섯째,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 모두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환 환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액이 생산되는 공장인 고환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첫째, 고환 온도 유지입니다. 고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정자 활동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피하고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사각 팬티를 입어 고환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둘째, 적절한 성생활입니다. 너무 잦은 사정은 정액 생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다면 12일 정도 사정을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액량을 늘리고 싶다면 사정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잦은 자위나 성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액량 감소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호르몬 치료나 다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액량은 개인차가 크지만 보통 1.5ml에서 5ml 사이입니다. 정액량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보세요. 60세 이후의 정액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액량은 단순히 생식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단계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기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최질환 의사 장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